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성강초등학교 교장 손상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마을이 희망이다. 왜 마을 공동체가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입니다. 학교 출산율 보면은 0.92명인데 실제로 한 사회가 유지되려면은 2.1명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 출산율은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출생아 수를 우리가 학교 출산율이라는데 이 정도는 낮아졌습니다. 영국의 콜먼이라는 교수는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을 보고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나라라고 이렇게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자연 감소가 됐습니다. 인구가 쉽게 말하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섰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작년에 출생아 수를 잠깐 보면은 전국이 27만 명이었습니다. 60년대나 70년대 100만 명이라고 봤을 때 73%가 줄어들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겠죠. 특히 강원도도 지금 보면은 10,000명이 붕괴되었고, 원주시는 제가 알아봤더니 작년에 2,078명이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인구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를 바꾸는 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금 강원도는 어떨까? 지방 소멸 단계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 속초, 원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진입 단계에 접어들었고 실제적으로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젊은 여성 인구들이 자꾸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꾼들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 지역에 고령화가 생겨지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역사회 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결국에는 뭐냐면은 지역사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거예요. 원주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학생 수 감소는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육부에서 60명 이하는 통폐합하겠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게 강원도에 적용이 된다면 강원도는 절반 이상의 학교가 사라지게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래 사회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전망을 해봤는데, 앞으로는 중앙정부 시대가 아니라 지방정부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방에서 스스로 이제 자생적으로 지역의 경제나 지역의 교육이나 지역의 정치나 지역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온전히 책임지는 그런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국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역으로 많이 내려보내고 있고, 실제로 기업들도 지역을 많이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수도권 중심의 이런 정책들이 이제 지역에서 안아가도록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원주에도 13개 공공기관이 지금 내려와서 혁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는 이제 원주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방 중심이라는 마을이 어떻게 자생력을 가지고 이끌어가는가, 이것도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소멸이 상당히 앞당겨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막아야 되느냐? 국가에서 막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교육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아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수도권을 많이 이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아이들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적어도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교육받고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지역의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 게 앞으로 교육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도 실제적으로 이제는 학교에 권한을 많이 이제 위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부에서는 교육의 정책만 만들어내고 실제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들은 지역교육청에 내리고 지역교육청에서도 많은 권한들을 학교로 준다면 학교는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고 평가 속에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는 이런 지방자치나 교육자치나 마을자치가 안정이 돼야지 지방소멸을 우리가 늦추거나 또 그런 것들을 없애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지방소멸은 제가 올 수밖에 없다라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것들을 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 연구에 대해서 오히려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왜 마을 공동체가 필요할까? 우리나라의 뭐 정치나 교육이나 경제나 문화나 의료나 모든 것들이 어디 있냐면 수도권에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사는 부모들도 아이들도 대부분 보면은 어디를 선호하냐면 수도권을 선호합니다. 실제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이쪽으로 가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 중심 인구 측정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역에는 젊은 인구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마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그 아이들이 지역의 건강한 미래 일꾼으로 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실천해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마을 공동체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념을 한번 볼까요? 마을 공동체는 뭘까? 옛날부터 우리의 정서가 뭐냐면은 공동체 문화입니다. 근데 산업사회가 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자체가 상당히 공동체보다는 개별화되는 그런 문화로 변화되면서 마을 주민들끼리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절된 주민들 간의 그 관계 회복, 그 다음에 요즘 뭐 세대 차이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젊은이하고 어른들 간에. 그래서 청소년과 어른들 간에 공감의 기회를 좀 마련해주고 그 속에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스스로 키워가는 그런 역량들을 강화해서 마을이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마을로 정착되도록 하는 게 마을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도 보면은 마을 공동체 그 사업을 통해서 마을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적인 현상이고 시대적인 요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뭐 강원도나 아니면은 충청북도나 경상북도나 전라남도나 이쪽은 상당히 지방 소멸이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고 그 지역에 쉽게 말해 경제활동 인구가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있다. 결국에는 지역에는 누구밖에 없느냐? 어르신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정성군 신동읍에 있는 예미일리 마을발전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평균 나이가 60세입니다. 60세.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의 그 사업의 목적은 뭐냐면은 세대 간의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래 이 마을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지금 커가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학교와 연계된 사업들을 꾸준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진짜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다 라는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밀리라는 그 마을이 와서 살고 싶은 정감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을 발전 5개년 계획, 그래서 옛날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하던 70년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처럼 여기도 보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연차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과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실제적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도 곁들여서 201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마을과 학교의 관계,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하는 사업들을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교육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또 마을에서는 마을 나름대로 고민하는 그런 사업들을 모두가 함께 협심해서 협력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에 사는 게 2016년도 보면은 의림천 환경보호하고 생태조사 추진하는데 여기도 학교 아이들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 온마을학교 사업이라 해서 강원도 교육청에서 2016년도에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예밀리 마을에서도 2017년부터 이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그 프로그램을 지역에 있는 마을 어르신들이 마을 선생님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사업들이 온전히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은 적어도 마을의 활동가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활동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학교라는 곳은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순환근무가 있기 때문에 한 분이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도 그 학교 활동가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활동가와 마을 활동가가 늘 그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해야지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수업 이야기도 마을과 마을 주민이 학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마을 교육 공동체의 기본적인 거버넌스도 구축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밀리에서 한 사업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마을 해관 재생 사업입니다. 69년도에 건립된 그 해관인데 계속 방치돼 있다 보니까 완전 흉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역 단위에서 사실 활동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사실은 공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공간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활동가들이 마을 주변에 있는 공간을 찾다가 찾아낸 것이 바로 오래전에 만들어진 마을 해관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거다 하면 우리가 한번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좀 잘 활용해보자. 그래서 의림방이라는 곳으로 이제 재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과거부터 쭉 그들이 사용했던 생활용품들, 그 다음에 농기구, 초등학교의 그 사진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전시하고 각종 활동들을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 공간으로 지금도 잘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른들만이 한 게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하면서 아이들의 생각도 접목시켜서 그리고 그 활동하는 과정들을 영상으로 계속 촬영을 해서 나중에는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그것도 지역에 귀중한 자원으로 보존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마을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쭉 해오면서 커왔다는 것들을 좀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학교에서 그런 작업을 했다라고 그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을 추억사진전입니다. 마을의 어르신 집이나 아니면 마을 회관을 방문해서 사진이나 물건에 얽힌 이야기를 기록하고 정리해서 사진첩도 만들기도 하고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마을 환경재생입니다. 버려진 페트병을 바람개비도 만들고 솥대도 만들고 해바라기를 만들어서 혹시 그 정선 쪽으로 갈 기회가 있으면은 그 38도 국도 주변에다가 이걸 쭉 게시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버려져 있는 페트병도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깨진 그릇도 모자이크 병 만들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을 주민들이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이런 사업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미래의 마을의 주인으로 키워가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접목되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의림천 생태도랑 복원 사업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물도 오염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많이 늘러져 있어서 상당히 보기 싫었는데 이것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하고 특히 EM 항토보를 만들어서 의림천의 물을 깨끗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꽃길도 조성하고 이런 사업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쓰레기도 줍고 또 그 하천에 들어가서 이런 정비 사업도 하고 특히 뭐에 보면 예쁜 꽃들 있잖아요. 그런 꽃길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이렇게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아이들도 보면은 꽃도 심고 그다음 아까 그 EM 항토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천에다 던지면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하고 그 이후에는 여기에 나가서 교육활동 장소로도 학교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들도 많이 살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에 한 건데 사실은 빗물이라는 게 그냥 놔둬두면은 그냥 아무 쓸모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이 빗물을 우리가 한번 재활용해보자. 그래서 학교하고 마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빗물 저장소를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수업과도 연계해서 지금 진행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곳을 빗물 저장소를 만들어서 그 빗물을 재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빗물 저장소 공모전을 하면 이렇게 여기 보면은 그 아이들이 발표하는 장면이 보이지, 그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쭉 여러 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결정되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제작해서 마을하고 학교에서 하는데 사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 낸 아이디어를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학교에서는 지금 설치를 못하고 마을에는 지금 2곳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마을 선생님으로서 아이들 지도하는 데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학년 아이들은 진달래 화전 만들기, 3, 4학년들은 꽃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 5, 6학년은 차 만들기 이런 것들을 교과와 연계해서 장소는 어디냐면 아까 마을회관 그 이름이 뭐냐면은 의림방입니다. 의림방에 모여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화전 만들기입니다. 시골에 가면은 진달래를 따기가 쉬워요. 진달래를 따가지고 이렇게 의림방에서 아이들하고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세대 간의 공감의 시간도 갖고 또 아이들은 접하지 못했던 음식을 또 먹어보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죠. 요게 보세요. 그 선생님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젊은 여성들이 아니라 대부분 나이가 들으신 할머니 선생님들입니다.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맷돌을 이용해서 또 아이들도 맷돌을 본 경우 별도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요즘은 뭘 활용할까요? 믹서기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어른들이 썼던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직접 체험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옆에 보면 윷놀이도 하고 맨 안에 그림은 사실은 그 마을 선생님한테 쓴 편지예요. 편지. 활동한 이후에 연말에 마을 주민들하고 아이들이 모여서 한 해 교육활동에 대해 평가하면서 고마움을 전하는 이런 시간들도 가졌다고 합니다. 자,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 변화된 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을의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생각하고 행동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그래서 마을의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특히 그 속에서 아이들이 마을의 주인으로 성장해 가더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마을과 학교의 관계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죠. 그래서 마을과 학교가 온전한 공동체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고, 특히 이런 활동 속에서 아이들이나 마을의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의 변화를 위해서 참여하더라. 이런 것들이 있었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와 마을의 관계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변해지더라. 결국에는 이 마을은 학교로, 또 학교는 마을로, 학교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우리 마을의 아이들은 우리가 키운다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원주 이야기입니다. 원주 소곡 생태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원주시 판포면 소곡입니다. 거기 2015년도에 마을 그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마을 지도를 그려봤어요. 참 예쁘지요? 처음에는 사실은 서곡초등학교밖에 없었어요. 서곡초등학교하고 녹색 농촌 체험관밖에 없었는데, 이후에 들어온 그 단체들이 길터 여행협동조합인데 지금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길배움터, 소꿉마당, 가정형 위센터, 여기는 중고등학교 여자아이들이 와서 생활하는 대안교육을 하는 위센터입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려움 있는 아이들이 단기로 와서 교육을 받고 다시 가정이나 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지원센터고, 그 다음에 자연들 숲학교는 말 그대로 생태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예전에 없었는데 2006년도부터 이 교육 공동체가 들어오면서 마을이 생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목적이 뭐냐면 똑같습니다. 아까 예니 1, 2의 그 이야기처럼 도농 상생 속에 지속 가능한 농촌 만들기입니다. 사실은 소곡이라는 그 마을은 중앙로에서 차로 가면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시골과 도시를 다 경험할 수 있고 시골과 도시 생활을 함께하는 곳이 이 마을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강한 농촌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는 경제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도자기하고 목공교실을 운영합니다. 생태마을에서. 그래서 여기는 어른들도 동아리 차원에서 참여하기도 하고, 특히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에서 교과에서 다루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생활문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용수골 음악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탄생한 이유는 뭐냐면은 공동체, 교육 공동체가 들어오면 쉽게 말하면 이주민들이죠. 그렇죠? 이주민하고 원주민 간에 옛날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갈등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각의 차이가 있고 또 문화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교육 공동체들, 이주민들의 생각들은 뭐냐면 자유로운 활동 속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한 반면에 원주민들은 학교는 그래도 지역은 인성교육, 예절교육 중심이라는 데는 충돌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수골 음악회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마을 단위의 도예, 목금, 해금, 풍물, 학부모 밴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 활동이 저하가 됐는데, 과거에는 활동력이 왕성할 때는 이런 활동들이 어디랑 접목이 되냐면은 용수골 음악회랑 접목이 되어서 거기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사실은 오후에 직장을
마친 다음에 저녁에 밥 먹고 마을 어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마을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소곡 교육 네트워크라고 좀 이따 이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농조합 법인과 함께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양귀비 축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큰 축제가 되었어요. 19년도에는 2만 명 이상이 다녀가서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사실은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는 지역 단위의 그 축제로 자리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말 농장, 영농조합법인에서 그 지역에 있는 생태 체험학습 차원에서 가족들한테 주말 농장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농촌 테마파크 조성해서 화훼단지하고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소곡교회 네트워크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그 2014년도에 생겨났는데 소곡초등학교, 그 다음에 소곡생태마을, 그 다음에 길병터 여행협동조합, 군 네이버스 강원도 아동복지센터, 그 다음에 자연의 숲학교, 녹색농촌체험관, 그 다음에 공동육아 어린이집 숙군마당, 교육공동체입니다. 이게 언제 이 지역에 들어요? 2006년도에 들어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육공동체들이 추구하는 교육하고 지역 단위에서 추구하는 교육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공동체가 추구하는 교육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 사조라면은 기존의 마을에서 추구하는 교육은 전통 교육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충돌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교육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고민해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소곡 교육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용수골 작은 음악회, 그 다음에 양귀비 축제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추진하는데 소곡 교육 네트워크도 함께 참여해서 주인공도 되고 또 봉사자도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한 우리 마을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데 합의했고 실제적으로 소곡 교육 네트워크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 간의 그 관계가 많이 회복되고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끝으로 성강마을 교육공동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작은 그 농촌 지역에 있는데 그 2019년도에 준공식을 했죠. 그전엔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명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근데 기업도시가 조성되면서 지금은 거의 뭐 28,000명이 됐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2,000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기업도시가 조성되기 전에 그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면은 52세가 좀 넘었습니다. 기업도시가 조성되면서 몇 살로 낮아졌냐면은 35세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지역이 상당히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그 기대 수준 이런 것들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다만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그 지역 주민들의 필요나 요구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 생활 인프라도 조성이 안 돼 있고 학교도 지금 안착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단위의 상가라든가 이것도 지금 안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우리가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거기는 뭐 지역의 어떤 문제라든가 뭐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풀어보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성강마을 교육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12월에 만드는데 올해 이제 첫 삽을 뜨게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강마을 교육공동체 사업 목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 간 공감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 그 다음에 지역민의 화합, 그 다음에 나눔 활동을 통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보자. 와 보셨겠지만 지역이 아담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파트밖에 없나 그러는데 맞습니다. 아파트가 많습니다. 다만 뭐냐면은 혁신도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대하고 웅장하다 그러면은 기업들의 도시는 올망졸망하게 잘 형성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가 공원이고 그 다음에 그 뒤쪽이 아파트고 그 뒤쪽이 상가고 그 뒤쪽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 그 자연적인 이런 그 구조들을 좀 잘 다듬으면은 예쁜 마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쁜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특히 지역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건강한 마을 공동체의 주인으로 성장하도록 토대를 좀 마련해 주자. 사실은 이게 시기가 있어, 시기죠. 특히 여기를 보면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장하는 단계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내 아이 구분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진짜 이 아이들이 멋지게 우리 마을을 나중에 계속 잘 가꾸면서 마을의 주인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슬로건이 메뉴에 있습니다. 살기 좋은 기업도시,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마을 공동체 로고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영역은 세 가지로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화합, 두 번째는 나눔, 세 번째는 배움입니다. 왜 화합을 첫 번째에 넣느냐?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생겨난 도시입니다. 원주 곳곳에서 오신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대한 지역에 대한 그 요구와 필요가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내려면 적어도 생각을 한 대 모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화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뭘까라고 고민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을 둘레길 걷기입니다. 저희 그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한 바퀴를 이렇게 야산이에요, 야산. 제가 또 다녀보니까 크게 힘들지 않은가 10km 정도 되는데 시간은 한 3시간 됩니다. 3시간. 그래서 이 둘레길을 돌면서 그 우리 주민들 간에 주민들이라는 얘기는 아이들을 포함한 어른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한번 정해봤고요. 두 번째는 마을 신문 제작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마을 신문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학교 소식도 전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이야기도 좀 전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있잖아요. 그죠? 기업의 이야기도 전하면서 소통의 구조로 한번 이걸 신문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마을 신문 제작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세 번째는 사실은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저희 마을에. 그래서 생각했던 게 사실 그 언제야? 가장 더운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한 2주간 한여름밤에 꿈해서 영화 상영을 좀 해보자. 그래서 그 장소는 지금 학교가 2군데 있습니다. 지금 올해 3군데가 그죠? 성강초등학교, 생마루초등학교, 그다음에 그 성강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강당을 아주 멋있게 지어놨어요. 거기 안에서
체육관에서 우리가 영화 상영을 하든지 아니면 야외 공연장도 올해 좀 만들어집니다. 야외 공연장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화 상영을 좀 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어떤 시간도 우리 한번 마련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최대한 만들고자 하는 의미에서 화합 사업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눔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옛날처럼 시골에처럼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상당히 아파트라는 이 시멘트 문화가 우리의 생활에 거의 점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 간의 왕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누는 기회를 하면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벼룩시장입니다. 벼룩시장.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 누군가는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함께 나누고 그 속에서 판매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수익들을 지역에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자 해서 벼룩시장을 잡아봤고요. 두 번째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캠페인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그 생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찰서도 없고 소방서도 없고 사실은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그런 시설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주민들이 좀 앞장서서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안전과 환경 캠페인입니다. 사실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사실은 뭐 교통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주민 간에 다툼도 생기고 또 아이들 간에 폭력도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캠페인을 통해서 사전에 좀 예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환경 문제입니다. 그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적어도 이 공원이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이 좀 의식을 고양해보자. 그래서 나눔이라는 영역을 좀 설정해봤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배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아이들이 왜 그래 됐을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이런 참 마음들이 적잖아요. 이거 원인이 뭘까? 제가 봤을 때 어른들의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이 그런 욕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클 수밖에 없지 않은가. 물론 사회 구조적인 그런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좀 어른들이 좀 바른 생각과 바른 삶을 산다면은 아이들은 분명히 그렇게 변할 것이다. 그래서 어른들의 좀 의식을 바꿔보자고요. 그래서 인문학 강좌를 좀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지금 시대에 맞는 교육이 뭔가, 또 시대에 맞는 삶이 어떤 삶인가, 또 미래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그 고민 속에서 아이들을 좀 제대로 커갈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해보자. 그래서 인문학 강좌를 좀 잡아봤고요. 두 번째는 학교가 이제는 학교의 힘만으로는 아이들 교육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학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삶을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가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를 벗어나서 아이들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지역에서 학교에 배운 그 지식들을 몸으로 체득하면서 다양한 역량들을 키워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누가 해야 되느냐? 학교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학부모님들, 지역 어른들이 학교 교육을 지원한다면 학교 교육이 상당히 높아질 거다. 이런 판단하에 마을 선생님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석당 보면은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다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급하게 출발하다 보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도 처음부터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진짜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라는 것을 충분히 고민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지속성을 담보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속담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